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제가 집에서 또 방에서 대본을 쓰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나 싶어서 겨울 관련주를 막 찾아보다가 요즘 특징주 뉴스를 보니까 실적 장세라고 해서 레깅스 관련주나 골프 관련주 같은 잘 나가는 종목들이 더 잘 나간다고 합니다. 역발상이든 정방향이든 사실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가 않잖아요. 이런 고민들 모두 담아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 대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또 속 시원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식 고민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오늘도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 완전 따뜻하죠. 봄이 온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잘 갔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요. 세 가지의 상승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최근 넥스턴 종목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 인수 잔금을 빨리 지급해서 자금 여력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들의 컨텐츠 투자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또 컨텐츠 관련주가 좋다고 하고요. 그 현재 주가 상태도 저평가라고 해서 13%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주가는 녹지 않고 잘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보면요. SNS도 열심히 하고 회사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별스타그램을 키면 정용진 회장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오픈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고 정식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쿠팡을 잡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는데 과연 쿠팡을 압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기대감으로 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요, 뭔가 지역적인 느낌이 드는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조 반도체인데요. 미국 퀄컴과 또 대만 미디어텍으로부터 메모리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5G 사물 인터넷 반도체 칩셋에 들어가는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조 반도체가 이 세계 시장의 1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또 11%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제조 반도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요.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과 엮여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깨끗한 나라가 엮였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사회이사가 대선에 나갈 또 인물과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급등을 하려면 이렇게 회사 임원진들이 대선 관련주와 어떻게 하면 엮일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걸까요? 테마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테마 말고도 요즘에 어닝 시즌이라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이 레깅스 소재로 알려져 있는 스판덱스 회사인 효성 TNC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레깅스 또 수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돈 수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오늘도 6% 상승해 이 기세라면 작년 3월 저점 대비 10배까지 가는 템 100억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봐도 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반도체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제주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오늘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제이앵커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기존의 이 제주 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3,500원 가격대부터 올라와 있는데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전부터 이 수혜를 좀 받으면서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면서 재차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부분 때문에 오늘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반도체는 계속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관점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조정 기간에 호재가 나온 종목들은 시장 상승 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5,98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가격대를 어쨌든 급등이 나왔다 밀려 내려왔지만 5,980원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주요 매물권은 다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급등이 나왔다 밀렸었던 이유는 당연히 지금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 자동차 쪽 이 반도체 쪽에서 이미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아직까지 이 고점대에 한 번도 다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꾸준히 매물대를 소화해놓고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매물 소화를 미리 거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 소화가 다 끝내놓고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확실하게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신규를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 5,980원 언저리에서만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매수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효성 TN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욱 전문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운동하실 때 레깅스 입으시나요? 아니요, 안 입습니다. 레깅스 안 입고 운동하세요? 네. 근데 효성 TNC는 잘 나가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네.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패션 트렌드에 좀 축이 됐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제 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효성 그룹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천주 중에 하나였던 이제 효성화학을 비롯해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까지 오늘 주식시장이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냥 지지부진한 날이었는데 세 종목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하고 무역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보통 이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위로, 더 놀라게 나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왜 안 가 하고 이제 아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효성 TNC 종목이고요. 그리고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까지 세 종목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눌림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올해 2021년 들어와서부터도 이미 2배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언제 매도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 보면은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기서 한번 횡보,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횡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윗꼬리를 단 만큼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한 요 정도 이제 40한 7, 8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루 이틀 만에 보실 거라면 사시지 마시고 만약에 1년, 2년을 보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발을 담근 다음에 분할로 한번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제 작년 코로나19 때 이제 효성화학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10만 원 이하에서 사셔서 한 1년 정도 좀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격이 뭐 33만 원, 34만 원이기 때문에 좀 수익은 좀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 정도로 좀 길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 효성 TN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은요, 정말 무서운 시장인데요. 이 종목이 튼튼하지가 않으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 종목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시가총액 큰 종목 하세요? 작은 종목 하세요? 섞어서 합니다. 아, 섞어서 하세요? 예, 오늘 궁금한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까요? 작은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궁금한 건 큰 종목이에요. 큰 종목이세요? 혹시 삼성전자일까요, 그럼? 아,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SK 하이닉스 궁금하세요? 정말 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5만 원에 80%입니다. 80% 비중 갖고 계세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저 취소를 한다고 한 게 잘못돼가지고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아, 취소하다가 매도가 아닌 매수를. 예. 아니 저기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서 네.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나는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아. 둘 다 잡혔어요. 두 번 들어간 게 두 번 다. 하나 취소하고 하나 들어간 걸로 알았는데 그냥 다 잡혀버렸어요. 아, SK하이닉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비중이 80%가 돼버렸는데 네. 비중이 큰 만큼 한번 그래도 이 종목이 잘 가면은 수익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 근데 전문가에게 네, 예, 부탁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최고가 부근인데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김민재 전문가 전고점을 넘어야만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일단 당연히 가능한 종목인데요. 그 가능이 언제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매수가가 15만 원이시면 뭐 제일 최고가에서 매수하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뭐 이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가 현재는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횡보만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뭐 이 EUV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훨씬 더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점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딱 턱을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구간대부터 빠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종목을 만약에 80% 갖고 있는다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이 빠지면 똑같이 빠진다고 했을 때 차라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종목에서 크게 걱정은 오히려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비중이 한 10%에서 20%였으면 저는 분할 관점에서 지금은 한번 들어갈 볼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비중이 네. 사실 80%시면 뭐 추가 매수는 전혀 진행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올라오게 되면 비중은 무조건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요새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 이제 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아시아 쪽을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 종목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좀 못 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일단 손절하실 종목은 전혀 아니세요. 충분히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기간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가격대면은 분할로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시장이 아직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실적 발표가 나와야 돼요. 지금 기업들이 모멘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는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도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 향후에 뭐 지금 그 다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대충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실적이 공개가 됐을 때 좋다라고 하면은 15만 원대에서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한 20%도 사실 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라면. 그래서 20% 정도만 남기시고 손실 없이 그냥 일단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20% 남기고 시청자님. 나머지는 정리하라고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SK하이닉스 좀만 시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SK하이닉스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넘을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많은 문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먼저 MBT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5,7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하고 2285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MBT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이 좀 크시고요. 이 종목 신규 상장주였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오찬호 전문가, 네. MB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다가 상황을 보고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MB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IPO를 시행한 기업인데요. 이제 1월 21일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49,000원까지 올랐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고점, 저점 모두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하는 이제 사업 부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안 좋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캐시 슬라이드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 광고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뭐 공모주들의 특성상 공모주들이 처음 이제 IPO를 해서 상장을 하고 나면 뭐 물론 따상상 이상 가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첫날이 고가가 되는 기업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말을 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한번 빠져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고점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후에 저점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상승할 때는 반대로 이때 고점을 3만 원 부근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채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슬금슬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회사의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다 보니까 이제 차트가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실 때는 이 종목이 이제 19,000원을 안 깨고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혹시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지금 바로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매수가가 25,700원인데 바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바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3월 8일에 고점이었던 29,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그래도 못해도 10%가량은 좀 수익이실 것 같은데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절반이든 아니면 전량이든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이제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MBT 대응 전략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해보시고 꼭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힌트 정말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힌트는 어렵지만 좋은 종목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힌트 확인해 볼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글자에 모두 받침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찾으려면 2,000 종목 다 돌려봐야 되나요?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캐내 볼게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 네 글자고요. A4 용지 어디 거 쓰세요? 문서 출력할 때 A4 용지 회사 딱히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제재주가 잘 나가니까 종목명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힌트가 정말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캐내 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글자에 모두 받침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거 의도가 보입니다. 찾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 못 맞추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받침이 있는다고 하면은 네. 그 저희 전문가 중에서 현상철 전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니은, 이응, 리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관점이긴 하고요. 네. 일단 종목명에 모두 받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건 뭐 이렇게 힌트 갖고 오면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일단 맞추지 않으셨으면서 가지고 왔고 조금 더 만약에 힌트 드리면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리엔트 단어에 좀 집중해서 이 종목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모르셨으면 좋겠어서 이 정도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트 하면은 정치 테마주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김민재 전문가가 추가 힌트를 주셔서 믿기지가 않아요. 뭔가 힌트가 힌트답지 않다고 생각이 드나? 네. 드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힌트 드리면 아예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은 조금 더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테마 있는 종목 많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종목도 테마가 있는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도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렵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자인데요. A4 용지 어디 거 쓰세요? 라고 힌트가 나왔습니다. 오창록 전문가, 네. 이거는 그 일명 소위 그 국룰이라고 있어요. 회사 거 쓰지 않을까요? 어떤 회사일까요? 우리 회사. 아, 저희 회사는 네. 이제 뭐 A4 용지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이제 뭐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리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A4 용지라는 이제 단어를 드렸기 때문에 재지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재지가 들어가는 종목은 총 9종목, 그 중에서 4글자인 종목은 7종목입니다. 7종목 중에서도 이제 또 A4 용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에서 좀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도까지 딱 힌트 드리면 오늘 이제 차트 돌려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지 관련주인데 잘 찾아보면 또 A4 용지 만드는 회사까지 찾아보면 또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역시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힌트 알아봤고요. 다시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종목 포트폴리오에 종목 몇 개 갖고 계세요? 한 6개, 7개 정도. 6, 7개 정도 갖고 계세요?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거 궁금하세요? 아니면 비중이 작은 거 궁금하세요? 큰 거보다
그러니까 거의 좀 비율은 좀 같은데요. 아, 네. 예. 가격 시총 게 작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 어떤 종목일까요? 예, SFA 반도체. SFA 반도체. 아, 차량용 예, 반도체 관련주요. 예. 혹시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9,050원에 매수했습니다. 9,050원,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20%예요. 아, 20% 갖고 계세요. 예. 9,050원이면 최근에 10,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2월 18일 날 매수한 거예요. 2월 18일에 매수하셨어요? 예. 최고가 이후에 이틀 뒤에 예.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매수 예. 포인트는 있을까요? 이제 보고 SFA 반도체 그때 반도체가 좀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라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좀 떨어질 때 좀 산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네요. 이게 너무 잘 오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예. 잠깐 조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예. 조금 아쉽게 이렇게 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예. 저희 전문가는 또 전고점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 네. 이 종목 지금 9,000원대 매수가 들어갔는데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딱 차트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차트 보면서 할게요. 예. 예, 딱 요 봉이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거든요. 혹시 제가 여쭤보면은 한 번에 20%다 담으실 때 약간 좀 무서우시지는 않으셨어요? 두 번에 나눠서 사실은 샀어요. 두 번에 나눠서 사신 거예요, 이거를? 예, 이게 18일 날 하고 그 이후에 조금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이렇게 이틀로 샀는데. 요 정도의 예. 그러면 매수를 다 하신 거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뭐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셨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려고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네. 보면은 한 달도 안 되는 채 시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5,000원대 중반이었던 종목이 거의 10,000원까지 올라갔죠. 예. 근데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섹터의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한 100% 정도 올라가면은 이거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그런 쪽은 뭐 300%, 400%도 많이 가지만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때마침 또 아마 삼성전자도 눌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SFA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D램의 후공정 쪽에서는 좀 유일하게 이제 패키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만의 좀 강점이 있어요.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이제 턴키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이제 양산이 가능해요. 요 SFA 반도체가. 예.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부채 비율도 엄청 높았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시세를 봤을 때 아마 이 종목이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떴을 거예요. 몇 번씩 급등할 때.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개선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1년에 20% 정도씩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꾸준히 늘렸어요. 꾸준히 늘려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오긴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2차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랠리가 시작된다면은 저는 SFA 반도체는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러한 이유 자체는 회사가 이미 캐파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대응이 가능해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테스트 영역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사업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점점 이제 층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대부분 뭐 96층 뭐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면은 이제 테스트 분야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뭐 시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겠는지 여쭤보면은 혹시 추가 매수는 한번 가능하실까요?
예,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사실은 주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네. 이거를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느 가격에 손절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9,050원이시고 현재가가 8,010원이면 한 마이너스 11, 2% 정도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최근 시세만 좀 볼게요. 여기서 1차 상승하고 2차 여기를 뚫고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보름의 기간 동안 여기 가격대 8,000원에서 8,500원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7,800원이 아예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지지선 여기까지 갈 거예요, 아마. 네. 요 녹색 선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추가 매수는 좀 저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의라서 거기다가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 지금 지지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빠졌을 때 요 이평선에서 꼭 걸린다는 뭐 확신 같은 부분도 약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한 7,500원부터 7,000원까지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일단은 2분기 이후까지는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바로 턴을 해서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잘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그거와 연관이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좀 예. 시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상승한다면은 10,000원 정도 목표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예, 그럼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네요. 네,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정말 자세하게 도와주셨어요. 예,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락 많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SFA 반도체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문자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 문자함에는 이번에는 진양폴리 풀어드릴게요. 비중은 10%, 매수가는 3,750원이라고 합니다. 2782님이 연락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서울 보궐선거 있을 당시에 진 또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던 그런 특징주 날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다행인 거는 이 종목 지금 수익권이에요. 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어서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이 종목은 그대로 좀 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 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매수가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에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3,000원 후반대 750원대 이때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급등 직전에 잡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일단 이익 보정가만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4,135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이 4,135원까지는 지켜주는 한에서는 꾸준히 좀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주가가 지금 급등이 나왔다 살짝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보궐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해당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 테마주에 묶여 있는데 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진양 시리즈 말고는 거의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이 없는 만큼 이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4,135원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 지켜지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충분히 아직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5,220원도 더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상승 후에 아직까지 뭐 바닥권을 좀 잘 잡지 못하는 상황, 기존에 급등이 나왔었던 물량을 좀 소화하는 부분과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면 재차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높았던 가격보다 더 끌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양폴리는 4,135원 이 부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 풀어드릴게요. 문자함에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국보 디자인 골라보겠습니다. 21,400원, 비중은 20%라고 알려주셨고요. 8828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국보 디자인 지금 종가상으로는 21,550원. 다행히 수익권이긴 한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혹시 오창호 전문가 네.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약수익권이라서요. 더 큰 폭의 수익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아마 내일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이 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데요. 바로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딱 시청자분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보시다가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은 이때 이제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그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시청자분의 매수가에 딱 선을 그려놨는데 공교롭게도 뚫지 못하던 부분을 갭으로 뚫고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랑 이제 월요일 날 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완전히 깨서 이제 지지를 받는 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목표인 23,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까지는 도달한다고 하면은 약 그래도 한 7% 정도 이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춰서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2만 원도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한 6%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8% 정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국보 디자인 꼭 시세가 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자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이전 추천주부터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동공업, M게임, 포메탈, 이화공영, 종목명만 봐도 테마주들이 딱 보이는데 정말 큰 수익 주셨습니다. 최근 추천주들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잠깐 슈팅이 나왔었던 포메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메탈 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또 강아지 가면이라는 힌트가 딱 떠오르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큰 수익 바로 주셨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그대로 버틸각. 네. 네, 버틸각입니다. 네, 그대로 버틸각입니다. 일단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중에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 약 15%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고요. 뭐 이렇다 할 호재가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급등이 사실 나왔다라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 뭐 사실 다 밀렸지만 오늘 왜 슈팅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점대에 있는 물량이 소화가 한번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승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밀리거나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도 물량을 계속 봤던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 사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만한 시장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슈팅을 주면서 개인 물량도 다 받아내면서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을 좀 그만 내보내라는 이 기대감을 주기 위한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아무 이유 없이 터졌었던 이유는 매집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근거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같이 이 종목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엔 이제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매수도 이 종목이 왜 급등했을까 한번 찾아보게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 즉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신호탄을 오늘 한번 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주가가 밀려와서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종목 수익을 볼 사람은 따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좀 잘 견딘 분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같이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좀 팔고 나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뭐 높아서 지금 물려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다시 매수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세력들이 모습을 한번 보여준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메탈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김민재 전문가 혹시 그냥 상승이 됐을 때 홀딩 말고 몰래 팔아도 되나요? 스스로 해결해도 되나요? 네, 근데 뭐 항상 관점입니다. 이 종목을 뭐 제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들어와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세력들은 이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개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직접 체크를 하면서 주가를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다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 맞춘다는 건 사실 본인이 직접 뭐 주가를 관리하지 않는 한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집이 들어온 종목은 차라리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또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 따라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테스나, 효성화학. 와, 효성화학도 추천을 주셨어요. 지금 수익률이 218%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창호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주가 효성 TNC를 제가 골랐다 보니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유진테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 13% 가까운 또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아직은 버틸 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때 그때도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좀 신고가 랠리를 좀 어떻게 보면은 먹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추천해 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이제 46,000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약간 눌리긴 했지만 어제 상승폭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까지 쭉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까지라고 또 목표가 알려주셨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또 어떤 증권사는 6만 5천 원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역사적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임에 틀림없겠죠? 네, 일단은 기간의 문제지 도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디램이나 아니면 뭐 그러한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그 부분까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성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회사에 이미 장비는 납품이 한참 전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실적으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보다 먼저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들보다 빠르게 상승할 거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맨날 팔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인 또한 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눌렸을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시면 5만 원 그리고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진테크는 추세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포메탈, 시장과 별개로 상승 움직임 시작.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유진테크는 신고가에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5만 원까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힌트에 대한 종목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오늘 힌트가 정말 어려워서 과연 너튜브 채팅창에서 나온 정답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네 글자고요. 글자에 모두 받침이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번에 못 맞추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추셨나요? 네. 혹시 동양물산이라는 네. 그런 힌트
정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정답일까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도대체 맞히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 정답이에요? 네, 동양물산 맞습니다. 사실 이 오리엔트 하면 오리엔트 전공도 있고 뭐 오리엔트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네, 근데 동양물산을 좀 맞히시는 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명은 말씀드렸던 대로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이 맞고요. 투자 포인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전에 지금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지금 방금 버티컬 파악가격도 있었던 종목인데 이 대동공업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마 역시도 지금 경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뭐 91%가 거의 뭐 이 트랙터 쪽에서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추가로 이제 담배 필터 뭐 지금 뭐 전자담배가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지금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 탑재된 뭐 자율주행이 탑재된 이 농기구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이 농기계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대동공업도 그렇고 동양물산도 역시 그래서 실적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 중에서 이제 테마가 섞인 종목을 편입을 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급등의 흐름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정부 쪽에서 뭐 스마트팜이라는 쪽으로 해서 재정을 좀 쏟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이라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새로운 농기구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에 다른 쪽의 테마고요.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좀 안 갖고 오던 테마주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오늘 추천드린 이 해당 테마 인물이 뭐 사실 뭐 당도 없었던 상태고 구체적인 행보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지지자들이 뭐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그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목표가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단순하게 현재 구간에서 1,800원, 즉 10% 위로 잡아드린 거고요. 하단으로는 일단 손절가 같은 건 1,450원 잡아드리면서 위아래로 그냥 10% 구간을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2차적인 물량이 좀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종목이 테마에 묶여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새내기주라고 하는데 기존의 해당 정치의 테마주 중에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새내기 종목들이 뭐 점상을 올라간다든지 연상을 친다든지 아직 뭐 이슈 부각 안 된 종목들, 안 알려진 종목들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해당 정치인의 정치 테마주인 만큼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동양물산이었습니다. 오늘 또 목표가, 손절가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글자고요. A4 용지 어디 거 쓰세요? 라고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디 건가요? 네, 한솔재지라는 회사입니다. 한솔 재질 거 쓰시나요?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솔재지고요. 한솔재지는 일단 성격상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급등의 성격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매매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좀 시세를 지금 1년 이상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착안을 하고 지금 단기성으로 뭐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아래서는 사고 위에서는 팔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용지, 산업용지 그리고 특수지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지 쪽은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요. 나머지 인쇄용지하고 특수지 쪽은 이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보다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해 1분기까지도 약간은 좀 안 좋겠지만 2분기부터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에 좀 긍정적인 펄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한데요. 이 펄프를 기반으로 이제 이 회사가 기능성 이제 신소재 사업을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앞으로 줄이고 거기다가 탄소 배출량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들이 좀 많이 단축이 되고 이제 환경 부담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요 한솔 재질환 회사의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위아래에 선 딱 두 개만 그려놨습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때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딱 13,000원에서 뭐 크게 봤을 때 이제 16,000원 정도까지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은 13,000원 부근에서 사서 뭐 14,000원 이상 뭐 15,000원 부근에서 뭐 그냥 10에서 15% 사이에서 사고 팔고 계속하면은 좀 좋았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를 길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면은 또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항상 뭐 여기 상단 부근인 16,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한솔 재지였습니다. 이 종목도 또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